공대생은 어떻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을까를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박철우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서점에 가셨다가 제 책을 보셨더라면 좋았겠지만 아직까지는 100만셀러 대열에까지는 합류하지 못하고 소리소문 없이 스테디하게 책을 팔아내서 밥을 먹고 사는 작가 박철우입니다. 저는 공대생이었습니다. 국어보단 수학을 좋아했고요. 사회 시간엔 엎드려 자도 과학 시간에는 눈 번쩍 뜨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전형적인 모범생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 같아서 좀 곤란한데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 저는 농구선수가 꿈이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방송에 많이 나오셔서 전 국민이 다 아는 농구선수 서장훈 선수 있죠. 당시 현역 때 정말 운동 잘하셨거든요. 제 우상이셨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그분을 보면서 농구선수에 대한 꿈을 막 키워나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중학교 이후로는 가정 형편이 더 이상 받쳐주지 못해서 저는 운동을 그만두고 또래 친구들과 같이 PC방 다니고 노래방 다니면서 허송세월 보내는데 일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교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침 7시 반에 등교해서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당시에는 이게 고등학생 국룰 스케줄이었습니다. 현타가 오더라고요. 난 여기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하고 있지? 그때 농구를 계속하던 제 친구들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총만 받는 루키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지역 신문에도 실리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억울한 거예요. 친구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한때 우리 다 같이 운동하던 사이인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농구는 좀 하지만 그것 말고는 딱히 잘하는 것 없는 400명 중에 1명.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붙은 타이틀이었습니다. 이거 아닌데? 야자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제 자신한테 어느 날은 화가 막 나더라고요. 이대로 망가질 수 없다. 뭐라도 해야겠다. 결심했죠. 나도 친구들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아침 7시 반에 등교해서 밤 10시까지 학교에 잡혀있는 애가 나가서 미술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새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쵸? 공부밖에 없죠. 그럼 공부를 하자.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잘하자. 운동하던 놈들의 특성 무식하잖아요. TV에서 보니까 공부 잘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대학? 어느 과에 들어갈까? 이런 걸 이제 처음 고민해 본 거죠.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운동하는 것 말고 딱 하나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운동하던 놈의 또 무식한 특성이 나오죠. 내가 만드는 걸 좋아하네? 그럼 기계공학과를 가면 되겠다. 저는 아주 심플하게 제 꿈을 찾았고요. 뒤늦게 공부한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잠은 최대한 안 잘 수 있으면 안 자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공부했고요. 그 와중에 손재주를 살려서 틈틈이 발명대회에도 나가야 됐고요. 입상도 했고요. 또 그걸 가지고 특허도 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했던 이런 모든 공로들을 인정받아서 결국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의 기계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개가 이상하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누가 봐도 기계공학과 공대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현대자동차에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인지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글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하면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하느라 정말 힘들 때 어디선가 우연찮게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앞에 강사님이 긍정적인 삶에 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그런 말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놓여있던 무릎 담요를 어깨에 덮고 저는 살며시 이렇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의가 있어요. 나는 막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뒤에 빡빡 꽂히는 그런 강의가 있어요. 그날이 아마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려고 하는데도 앞에서 하는 말들이 귀에 들어와서 빡빡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덮고 있던 담요를 살며시 걷어내고 그때부터 1시간 반가량 강사님과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강의가 끝날 무렵 강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초등학생은 대체 공부를 왜 해요?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3시간만 자고 피로 누적에 허리 디스크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총 3번을 입원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왜 공부를 잘하고 싶은지 도무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순전히 열등감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려고요. 친구도 버렸고요. 건강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공부를 잘하고 싶은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날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강의를 하면서 멋진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런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9, 20살이 어디 가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물꼬를 어디서 트기 시작하냐면 제가 입학한 대학교에 테드엑스라는 강연 제작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대단한 분들이 연단에 서서 18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세상에 전파한다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강연 플랫폼이 테드인데요. 저희가 그 테드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와서 지역사회에서 강연을 제작하는 그런 동아리였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 연사로 서시는 분들은 정말 업계에서 대단한 분들만 그 자리에 쓰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강의를 서포트하면서 어깨너머로 제 꿈을 마저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포트는 서포트고요.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해도 머리에 든 게 없잖아요. 기껏해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하면서 배웠던 국어, 수학, 영어 이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뭘로 주제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만 끝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장르 구분 없이 모든 책을 다 읽었습니다. 철학, 경제, 에세이, 자기계발서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제가 읽은 책이 약 1만 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이때 정말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마련이 되었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이제 머리에 심리학,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막 들어있는데 이걸 이제 세상에다 좀 떠들어야겠다. 이렇게 장난삼아 시작했던 팟캐스트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모티브 브릿지였고요. 국내 최초 심리치유 토크쇼라는 컨셉으로 제가 팟캐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정말 우연찮게 팟빵 차트에서 건강의학 분야 1위를 달성하게 되면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꿈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저기 강연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책을 쓰자는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정말로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원하던 그 꿈을 실현하게 된 거죠. 이 영상을 학생이 볼 수도 있고 20, 30대 제 또래 분들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꿈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우린 19년 동안 책상 앞에만 앉아있다가 대학 전공을 선택했는데 그 전공이 어떻게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꿈이고 직업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초등학생 때는 농구선수가 될 줄 알았고요. 고등학생, 대학생 때는 당연히 엔지니어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글을 쓰고 있죠. 전혀 상관없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열등합니다. 같은 대학교 졸업해서 대기업에 가 있는 제 친구, 프로농구 선수가 되어 있는 제 친구, 글 쓰는 저보다 훨씬 돈 잘 법니다. 그치만 어쩌겠어요. 제가 이 일이 너무 좋은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작가도 제가 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의 하나일지 모른다고요. 작년부터 코로나로 출판 시장도 얼어붙어서 책 한 권 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제 다시 책을 못 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루에도 수십 번 더 합니다. 진짜. 저도 불안하고요. 여러분도 불안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 또는 취준생 아니면 회사의 부장님 누군가의 엄마 아빠 우리 전부 지금 불안해요. 특히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말 이 불안감은 말할 길이 없이 커다랗게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안 불안한 척 속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어떡하지?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사실 유튜브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1년 동안 공들인 거 싹 다 갈아엎고 내가 정말 뭘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새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포기하지 않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채널에서 제가 읽은 책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좋은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힘드릴 수 있는 채널 만들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